스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스택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무더기, 무더기란 뜻이 있고, 그리고 뭐 쌓다, 복에다, 채우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쌓는 형태, 그것이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구글에 스택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여기 보통 last in, first out에서 나중에 넣은 것이 첫 번째로 나온다 라는 형태인데, 스택이 이제 데이터를 밀어넣는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밀어넣는 작업을 push라고 하고, 꺼내는 작업을 p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처럼 밀어 넣는데 나중에 넣은 자료가 먼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ush 명령, 넣는 명령 하나밖에 없고, 꺼내는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고, 꺼낼 때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꺼낸다 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처음에 바구니가 있고 푸시 빨간색 하면은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푸시 갈색 하면 갈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푸시 노란색 하면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푸시 초록색 하면 초록색이 들어갑니다. 꺼내는 건 팝. 그래서 팝은 맨 위부터 꺼냅니다. 바구니 상자에 있는데 빨간색이 아래에 지금 묻혀있죠? 묻혀있는데 바로 못 꺼내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를 꺼내야 되죠? 그래서 팝하면 맨 위에 거가 꺼내집니다. 그래서 팝하면은 초록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팝하면은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것인 노란색 나오고, 그 다음 팝하면은 갈색 나오고, 그 다음 팝하면 그때서 이제 빨간색 나오고,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자료 구조고, 그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스택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구조는 매우 중요하고, 많은 컴퓨터, 많은 프로그램에서 쓰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로 보면은 올리디버거를 보면은 여기 어셈블리 창 있고, 레지스터 창 있고, 데이터 창이 있죠. 데이터 덤프 창. 다음에 이 맨 오른쪽이 여기에 스택 창입니다. 스택. 그래서 메모리 영역 중에 스택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올리디버거 기능 중에서 이 M 있죠. 이 M이 메모리 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뷰에서 메모리 맵 이것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메모리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MT라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0018FF84 있죠? 00FF 0018FF84죠? 0018FF84 부분, 여기 0018FF84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0018D000부터 해서 3000까지 크기, 0018 DEFF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0018FF84 부분이 이 부분인데, 스택 오브 메인 스레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 주된 스레드에서 스레드는 프로그램 실행 단위거든요. 그래서 주된 스레드의 스택 부분이다 해서 이 메모리 영역이 스택 부분입니다. 스택 부분은 프로그램이 켜졌을 때 운영체제가 알아서 그 부분을 메모리에서 어디선가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셈블리어 기계요, 실행 데이터가 있는 부분, 401000 같은 경우 메모리 맵에서 보면 401000 이 부분이죠. 어드레스가 401000부터
1000 크기까지 그 범위를 보면은 이게 코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이에요. 코드 영역이라는 건 이제 실행 코드가 들어있는 거고, 데이터 영역도 있죠. 402000부터 1000 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영역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메모리 부분을 올려줍니다. 메모리에. 네, 메모리에 올려주죠.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로 나중에 윈도우즈 할 때 배우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올리냐라는 정보는 여기 뭐 p 헤더라는 부분에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스택 부분 메모리가 있다. 그리고 메모리를 이용할 때 레지스터를 이용하는데, 여기 ESP랑 EBP를 이용합니다. ESP랑 EBP. 그래서 ESP가 SP의 S가 이게 스택의 S거든요. 스택의 S이기 때문에 스택이 S이기 때문에 이게 스택과 관련된 거라는 걸 이름만 들어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BP도 있는데요. 이거는 베이스 포인터라는 뜻인데, 이건 스택의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레지스터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네, 스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노란색 들어가고, 푸시 노란색, 푸시 갈색, 푸시 노란색, 푸시 초록색,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ESP는 항상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냐? ESP랑 EBP는 둘 다 메모리의 주소를 담고 있는데, 맨 위에 녀석의 주소를 ESP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팝이라는 명령을 하면은, 네, 이 초록색 ESP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그렇죠? 뭔가 데이터를 꺼내오겠죠? 꺼내옵니다. 팝 명령어는 꺼내면서 그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건가를 추가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팝 명령이 있고, 또 오퍼레이터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령 코드가 있어요. 어셈블리어로. 그래서 오퍼랜드로 인자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EAX 이렇게 줬다 라고 하면은 ES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EAX에다 넣어준다라는 거죠. 네, EAX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위에 거,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사라졌고요. ESP는 맨 위에 있는 녀석을 가리킨다고 했죠? 맨 위에 있는 녀석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을 가리킵니다. 노란색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팝 EAX 똑같은 명령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이 ESP가 맨 위에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맨 위에 거 이번에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의 데이터가 EAX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푸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푸시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푸시. 이 상태, 노란색까지 꺼내진 상태에서, 노란색도 지워버려야지. 노란색을 꺼냈죠. 지금 많이 더러워졌는데, 노란색 꺼냈으면 이제 갈색이 ESP겠죠? 갈색의 위치, 주소, 메모리 주소를 ESP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팝이 아니고 푸시를 할 겁니다. 푸시, 예를 들어 푸시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ESP에는 현재 데이터 갈색이 있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곳 위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ESP를 위치를 옮깁니다. 위로 옮겨요. 잘 지우고 싶다. 메모장에 한 개. ESP를 위로 옮겨요. 이제 이 위칸이 ESP고, 거기다가 푸시 빨간색 하면 빨간색을 넣으란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빨간색, 갈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볼까요? 실제로
네, 푸시 1을 해볼까요? 푸시 1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ESP는 0018FF84예요. 0018FF84. 그렇죠? 푸시를 하면은 현재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바로 위칸으로 ESP 값을 옮기고 여기다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칸에 데이터가 이렇게 1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은 이게 16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 그리고 주소도 간격이 4입니다. 그래서 네, 인텔 32비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스택이 4바이트씩 한 번에 푸시를 하면 한 번에 4바이트씩 이용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 32비트니까 4바이트겠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엔 팝 EAX를 해보죠. 팝을 해보면은 현재 맨 위에 있는, 그쵸? ESP로 알 수 있는 거죠. 맨 위가 어딘지를. 그래서 맨 위가 0018FF80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1이죠. 그 데이터를 꺼내서 EAX에다 넣는 겁니다. 꺼내서 EAX에다 넣었습니다. 꺼냈으니까 이제 여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 맨 위인 0018FF84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꺼냈지만 데이터는 안 지웠어요.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ESP를 아래로 내리면 그 위, ESP 위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는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 ESP의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위로 자란다.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위라는 것이 보면은 주소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주소가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푸시를 하면은 점점 주소가 작아지는, 4씩 작아지는 공간에 데이터를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스택을 왜 쓰냐? 스택을 왜 쓰냐라는 게 또 중요한데, 스택 구조는 C 언어에서 함수 호출할 때 그 구조, 네, 그 구조가 바로 이제 스택을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택을 그렇게나 많이 쓰는 겁니다. C 언어는 다 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안 하셨으면은 C 언어 함수 부분 거기까지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 C 언어로 인트 메인이 있고 보이드 펑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고 메인에서 펑션을 호출할 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C 언어가 기억이 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가 실행될 때 처음에 메인부터 실행이 되죠. 그쵸? 메인부터 실행이 되고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되는데 네. 근데 이거 너무 폰트가 작다. 펑션 실행을 할 때 메인부터 실행되죠. 한 줄씩 실행되죠. 그래서 메인에서 펑션이 실행되고 펑션이 끝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더 복잡하게 F1, F2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복잡하게 F2, F1 이렇게 좀 많이 있을 때 F1 안에서 또 F2를 호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행의 흐름이 이거 좀 F1 한 다음에 또 F2를 실행하고 실행을 좀 많이 해야 복잡하게 하는 경우 그 경우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된 경우 네, 메인에서 F1을 실행하고 F1에서 안에서 F2를 실행하죠. F2를 실행하고 F2가 끝나면 F1으로 가고 F1이 끝나면 F2
그 다음 줄로 가고 F2에서 다시 F2를 실행하고 F2가 끝나면 그 다음 줄로 가서 끝나는 거죠. 네, 컴퓨터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이제 스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순서대로 스택에 넣어서 그래요. 맨 처음에 메인을 실행하죠. 그럼 메인을 넣습니다. 스택에다가. 맨 처음에 넣으니까 이게 아래 들어가죠. 네, 메인을 넣으면은 현재 메인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안에서 F1을 실행합니다. 그렇죠? 그럼 F1 실행하니까 실행하는 정보를 넣어요. 지금 F1 안에서 또 F2를 실행하죠. 그럼 F2에 대한 실행 정보, 함수 실행 정보를 또 넣습니다. 그렇죠? F2가 이제 실행이 끝났어요. 그럼 F2를 없앱니다. 그럼 F1이 남았죠? 그러면 F1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2 끝난 후에 대한 정보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어쨌든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F1이. 그리고 F1도 실행 끝나면은 또 팝을 합니다. 네. 꺼내면은 메인이 남았죠. 그래서 메인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갔는데 F1 끝난 다음 줄이 이제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2를 또 실행한다. 그래서 F2가 실행 끝내면 F2를 또 꺼내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메인도 끝나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실행한 함수 정보를 스택에다 차곡차곡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정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용을 하고요. 지금은 푸시랑 팝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번 함수 호출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